시험지부터 보내세요. 루테 서연이가 대표로 모르는 것을 다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하겠다. 3번 루테 3번 상수가 아닌 두 단어식 F지 F를 G로 나눈 몫이 Q고 나머지가 아니라네. 귀찮으니까 바로 X는 안 쓸게요. 이런 식을 당연히 써야 되겠죠. A는 BQ 플러스 R이니까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F 빼기 얼 이거 이항시키라는 소리거든요. F 빼기 얼은 당연히 이거예요. G 곱하기 Q GX 곱하기 QX 이거를 그렇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얘가 나누어진 식이란 말이죠.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뭐 더하기 나머지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는 거 같지. 그래서 맞는 말. 얘는 F 더하기 G? F 더하기 G는 F가 이거라는 걸 아니까 요 식이 양변에다가 G를 더해서 만들면 돼요. F 더하기 G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F 더하기 G를 G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 식이 두 개니까 식이 두 개잖아요? 각각의 나머지를 합인 거예요. F의 나머지랑 G의 나머지를 합인 거예요. 이런 얘기는 내가 무수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F의 나머지는 얼리라 했지. 그리고 G를 G로 나누면 당연히 나머지가 얼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얼이고 얘는 0이니까 당연히 얼이죠. 그래서 니은도 처음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F를 Q로 나눈 나머지는 얼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두 개의 차수를 모르지 않습니까? F, G, Q, R의 차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차수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요. 근데 이제 차수에 대한 정보는 맨 마지막에 단 fx의 차수는 gx 차수가 작지 않다. 그 말은 나눗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눗셈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주어진 당연한 조건인 거고 요 두 놈의 차수는 안 돼. 차수 비교가. 예를 들어서요. 김정은 학생 때부터 같은 거. 방순균도 안 왔어요. 네. 발레를 뭐로 예를 들면 되냐면 F를 4차라 해. 그 다음에 G를 3차라 해. 그러면 Q는 뭐야? 몇 차야? Q는 몇 차야? 당장 말해. 1차지. 얼은 몇 차야? 얼은 몇 차야? 3차에서 몇 차야? 그럼 빨리 뭘 고민해 빨리 말해. 2차 이하잖아. 2차인 게 일반적일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디귿을 따지려고 fx를 qx로 나눈 나머지 rx다. 4차를 1차로 나눈 나머지 2차 이런 얘기잖아. 개소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발레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 두 개의 차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똑바로 하세요.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는데 왜 시간이 좀 흘렀다고 까먹는 거 아니야? 개념 정리를 똑바로 하셔야지. 그 다음 4번 사차항의 개수가 1인 4차식 fx에 대하여. 근데 여기서 풀어준 느낌이 나지? 내가 이거 한 문제 안 풀어줬어? 풀어줬어? 몇 개를? 한 개를? 뭐야? 왜 말을 안 하고
제스처로 하는 거. 뭘 이 시험지에서 이번에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풀어줬어. 근데 왜 4번 풀어준 게 얘기나지? 비슷한 문제를 풀어주셨어. 뭐라고? 비슷한 문제 풀어주셨어. 비슷한 문제? 그래? 아무튼간에 4차항의 개수가 있는 4차식 fx니까 fx를 x 4승 더하기 ax 4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놓고 4개의 식을 적용시켜가지고 a, b, c, d에 대한 방정식 4개를 만들어가지고 연립할 생각을 하면은 참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 계산 실력을 못 풀어.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자마자 인수정리에 의한 4차식을 만들어야 생각해야지.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인수정리를 쓰려면 항상 는용으로 끝낸다 했잖아. 다 이항식이라고 했잖아. 왜 그런 기본 개념을 기억 못하는 거야?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빵.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1은 빵. f 0 이렇게 쓸 수 있게 빼기 0으로 센스 있게. 그 다음에 f1 빼기 1은 빵 이렇게 쓰라고. 몇번 문제를 냈는데 내가 인수 정말 좋아하는 거 모르니? 출제자의 성향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뭐야 일반적인 꼴은? 안녕? 일반화 시키려 했잖아. 일반적인 꼴은 뭐야? 네? 일반적인 꼴이 뭐냐고. 일반적인 꼴이 없네. 얘가 섞여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꼴이 있네. 있어. 일반적인 꼴이 뭐야? 제곱이잖아. 안 보여? fx 빼기 이거 제곱한 거잖아. 그 맞은 F1 빼기 1이 돼야 되는 거야. 빼기 1이 아니에요? 맞잖아. 내가 잘못 적은 거잖아. 맞지? 다 제곱수 적힌 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4차에서 x제곱을 뺐으니까 이전에 4차일 거 아니야. 이 4차를 0으로 만드는 네 수가 뭐라고 했어? 요 4개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x 플러스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갖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발 좀 하세요. 이렇게요. 근데 4차항의 개수가 1을 했으니까 fx를 구한 거예요. 정교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2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똘똘한 놈이 규칙을 파악했다 이러면서 아 이거는 제곱이다 이러면서 4다 라고 쓰면 틀리는 거죠. 여기다가 1을 넣으셔야 돼요. f2 빼기 4는 여기다가도 1을 넣으시면은 이거는 4고요. 이거는 3이고요. 이거는 누구요? 1이잖아요. 4팩토리얼인 거죠. 24. 그래서 정답은 4가 아니라 28이었다. 그 다음에 5번. 이건 뭐 딱 보면 인수분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인수분 해가지고 주어진 조건을 등장시켜서 수로 바꿔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A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겠어요. 그럼 첫 번째 거는 그대로 두고 두 번째 거에서 마이너스 A B제곱 보이고 세 번째 거에서 C제곱 A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A로 묶어야 좋을 것 같아요. B 빼기 C를 만들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A로 묶어서 B제곱 빼기 C제곱을 합천을 인수하시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B제곱 C랑 마이너스 BC제곱이 보이니까 BC로 묶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허구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B 빼기 C를 묶어요. 그러면은 두 줄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없다 쳐. 그럼 다시 이거를 A에 대한 2차식으로 하라고 했잖아. 근데 A 제곱의 개수는 1이고 A의 개수는 B 더하기 C고 상수항이 BC니까 너무 잘 보이잖아. 연습은 내가 바로 해. A 빼기 B A 빼기 C 이렇게까지 인수분해를 완성하고 나서 해당되는 값을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A 빼기 B 여기 있네요. A 빼기 B 대신에 2 빼기 루트 3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B 빼기 C 여기 있네요.
B 빼기 C 대신에 2 더하기 루트 3을 넣어주시고 이거 몰라서 못 풀겠는데요. 몰라 이거를 이 두 개 더하면 나오는데 그 주어진 조건 두 개 더하면 나올 거 아니야. 그 생각해보세요. 두 개 더하면 A 빼기 C 딱 만들어지잖아. 두 개 더하면 A 빼기 C인데 그 숫자 쪽을 두 개 더하면 4잖아요. 이게 4란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산수를 내는 거지. 근데 이 두 개 곱하면 1이니까요. 답은 4가 되는 이거. 송은이는 왜 뭐 없어? 시험지 꺼내 시험지. 아이씨. 풀을 조금만 해준다 했잖아. 송은이 숙제였는데 왜 안 갖고 와? 에이펙스도 아닌데. 복사도 못 해주는데. 그 다음에 6번이요.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 더하고 곱한 거 미리 구하면 풀렸잖아. x 더하기 y는 4 빼기 i분의 34 더하기 4 더하기 i분의 34. 그럼 그냥 따로따로 실수화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17이 될 거 아닙니까? 17분의 34는 딱 나눠뜨리잖아요. 2에 4 더하기 i가 저기고 x는요. 그리고 요거는 2에 4 빼기 i죠 당연히. 그래서 두 개를 더해보시면은 16이다.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 x 곱하기 y는 그거는 뭐 그냥 분모는 분모끼리 분모를 쪼개 곱해. 그러면 분모는 그게 17, 분자는 34의 제곱. 그럼 17분의 34 한 개만 하면은 2. 결국 2 곱하기 34의 셈이거든. 그러니까 68이네. 요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계산하라고 몇 번을 말했니? 근데 그 구하라고 하는 식을 보시면은 4개잖아요 항이. 그러니까 두 개씩 묶으라고 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앞에 두 개를 x로 묶으면 x 빼기 y가 남고요. 뒤에 두 개를 빼기 y 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y가 남아요. 그러면은 x 빼기 y로 묶으면 x 빼기 y가 또 생기거든요. 합차로. 그럼 x 빼기 y는 두 개고 x 더하기 y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그냥 뭐 이거 x 빼기 y이 더 여기서 이게 x고 이게 y이기 때문에 그냥 뺀다고 쳐요. 그러면 2i에서 마이너스 2i를 빼는 것만 남잖아. 그러니까 4i라는 얘기죠. 얘는 4예요. 얘는 x 빼기 y는 4i예요. 4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6인 거죠. 마이너스 16 곱하기 x 플러스 y는 16.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56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상하다고 했던 12번 자기가 이상하면서 문제가 이상하다. 12번 갑을 두 학생이 2차 방을 푸는데 갑이 문제인 거죠. 2창을 잘못 봐가지고 기억이 갑은 2창의 개수를 잘못 보고 두 근을 얻었다. 그럼 이제 1차항과 상수항을 제대로 봤다는 소리인데 1차항과 상수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근과 개수의 관계는 없거든. 그럼 일단 두 개를 다 써. 두 근의 합은 갑 입장에서 갑의 시선에서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2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a분의 c가 이제 동상 없지. 1도 올리려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5인가? 이렇게. 근데 이 a가 잘못된 거란 말이야. 나누는 생각하지 못합니까? 나누는 생각. 나누는 생각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거 나누기 이거 다 치자. 그럼 그냥 c분의 마이너스 c분의 b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c분의 b가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야. 요래를 하시면 이 c가 5b다. 얘는 진실이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창을 못 봤을 경우에는 두 개를 다 쓴 다음에 나눠라. 그걸 기억하시면 돼.
이 창을 못 봤을 경우에 갑처럼 이 차항 잘못 본 녀석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개를 다 써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항을 잘못 본다, 상수항을 잘못 본다고 되면은 너무 쉬워 다 풀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오답률을 높이려고 2차항을 잘못 본 녀석을 내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내고 싶지 않니? 그럼 이 생각 못하는 거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쩌라고 했어? 이렇게 되면 어쩌라고 했어? B를 어떻게 C를 어떻게 두랬어? B는 C는 2대. 그러니까 B는 2K, C는 5K라고 두면서 분수는 엔간하면 만들지 말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A까지 몇 K라서 내고 싶으니까 을의 시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을의 시선은 쉽지요. 을의 시선은 상수를 알았기 때문에 한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그 두 개를 합치면 마이너스 그냥 3분의 2인 거지. 그래서 요를 하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는 뭐 어디 주면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2A가 3B와 같다. 이렇게. 근데 B를 2K로 잡은 상태죠. 그럼 얘가 6K라는 얘기니까 A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3K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K로 변했기 때문에 A, B, C 자리에다가 그쪽을 넣어가지고 K 날리고 나서 그럼 올바른 이차항이 나오지? 그거의 근을 구해서 더하면 그것도 그냥 그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만수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바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는 보시는 것처럼 3분의 2죠. 3분의 1을 모르시면 돼요. 1번. 그 다음 15번을 모르신다고. 두 실수 A면의 2차 방향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당연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언제나 언제는 아니지만 뭐 90% 이상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A 빼기 2 마이너스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곱이니까 상관없어. 여기 쓰시고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는 뭐 상수항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바로 두 배를 할게. 바로 두 배에서 뺄게.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런 뜻인 거네. 그러면은 A도 2차가 있고 B도 2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하는 거 정수 기본 문제 있었잖아요. 하는 대로 하면 되지 뭐. 못해 그런 거를. A제곱 빼기 6A인 거잖아. 그럼 딱 분 쓰세요. 그 다음에 2B제곱 더하기 8B니까 딱 8을 쓰세요. 오케이? 그러면 원래 상수항이 여기 4랑 3, 4 해서 38이었는데 얼마를 땡겼었어요? 17 땡겼었잖아요. 그럼 38 빼기 17은 얼마고? 21.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뭐가 어려워? 그러면 이게 A 빼기 3의 제곱이고 이게 2의 B 더하기 2의 제곱이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까 0 이상인 거 0 이상인 거 21인 거를 더했기 때문에 이 식 전체는 21 이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최소값 21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이 0이 돼야 되니까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이 11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그런 거 말할 거 없잖아. 최소값만 물어봤으니까 21이 정답이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 사람 물어봐. 시험지에서 추가로 물어볼 거 없어? 9번. 다음은 9번. 9번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은 1차항의 개수 a제곱 마이너스 2a 여기 써주시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길까요? 상수항은 a 빼기 2네요. 1차항의 미정계수가 1차항의 개수에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0일 때와 아닐 때로 나눠서 풀면 되는 건데 얘가 0인 경우는 a가 0인 것과 2인 것이 있으니까 첫 번째 a가 0이면 0은 0이 아닌 거니까 해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a가 2면은 0은 0인 거니까 해가 무시 많은 거고. 세 번째 a가 0도 아니고 2도 아니면 그럼 결국 나눌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나누게 되면 a 빼기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a분의 1이다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거에 대해 옳게 말하고 있는 거 고르면 된다. a가 0일 땐 두제만 틀렸고 a 틀렸고 반대 말했죠 1, 2번이. 3번은 a가 0이 아니면 해가 없다. a가 0이 아니면 뭐 2거나 2가 아닌 건데 2도 아니면 a가 0이잖아. 틀렸고 4번은 a가 2가 아니면 다 틀렸고 5번이 답인 거예요. 이 표현이니까요. 그렇죠. 또 여기 기본 개념이 없는 거야. 복습을 해야 할 때가 왔어. 지금 12단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4번이 왜 아니에요? 4번이요. A가 2가 아닐 때? 이거 아닐 때는 0인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니 4번과 5번의 차이를 생각 못했어? 아니 5번에서 4번과 5번은 다른 얘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눈치를 못 채니? 또 질문할 거 있어? 아무튼 지금 12단원 진행 중이라서 1단원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시기잖아. 복습 좀 해. 누적 테스트 학원 다니면은 복습 해라. 나눗셈 다 까먹지 않았니? 왜 복습 안 하는 거야 대책 없이? 다 없어요? 그러면은 워크북 과제 질문 처리로 가겠습니다. 문제 42번까지 하나 한 거 아닌가? 42번까지? 또 넘기까지 한 사람이죠. 42번까지 했어요. 숙제는 5번. 첫 번째 질문은 5번. 12단원 4페이지 5번. 이런 것도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은 0이라는 4차식의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그거 이제 전개를 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 4개 더해진 델타까지 4개 더해진 것도 나오고 뭐 2개씩 곱해진 것도 나오고 3개씩 곱해진 것도 나오고 4개가 곱해진 것도 나온단 말이야. 지가 여기서 지는 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이기본적 있을 때는 나보고 뭐 존칭하지 않을 거 아니야. 지가 3차까지 가르쳐주는 거 4차를 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근과 개수의 관계로 풀라고 내는 문제 아니에요. 얘의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는 말은 인수 정리에 따라서 이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x 빼기 델타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생각을 가지고 풀라는 문제인데 괜히 지가 물으면서 막 다 푼다니까. 그쵸? 보시면은 여기 x 1 넣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식이보다 이 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 넣어라 그런 식입니다. x에 1 대입한 우변의 모양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우변과 좌변은 같으므로 좌변에 1을 대입해서 암산을 한다. 그런 얘기인 거지. 다음 4. 너무 쉬운 문제예요. 개념이 있으면. 그 다음에 9번 한 명 모르는데 일단 넘겨볼게. 시간이 남으면 풀어줄게. 15번 3명이 모르고. 근데 15번은 모르는 게 당연해요. 15번은 보호 2차 방정식인데 학차 방식 아닙니다. 보호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내가 가르쳐 드린 적이 없거든. 그래서 모르는 게 당연해.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풀이를 드리면서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 엄청 중요한 문제거든. 15번 내신 빈출이다 라고 적으시고 보기차식의 실근의 아니다 실근이 아니라 보기차식의 근의 뭐랄까 근의 범위? 그냥 근의 분리라고 할까? 보기차식의 근의 분리 라고 합시다.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x제곱을 t로 치환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하는 설명은 x에 대한 설명인데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x가 그렇게 되려면 t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치환을 해야 되냐면 이 근의 분리라는 것은 2차 방정식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4차, 2차식인 상태에서는 4차 방정식의 꼴에서는 해석하기 어려워.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x제곱을 t로 정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바로 정합니다. t제곱 플러스 2에 1 빼기 kt 빼기 5k 플러스 10은 0 얘의 두 근이 당연히 두 근이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치는 거야. 근데 x는 실제로 요게 x제곱이 t니까 그럼 요것들에다가 x제곱을 대응시켰다라고 치면은 x는 얼마 루트 알파 얼마 루트 베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네 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요. 이 네 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의미가 이 네 개가 그렇다는 거야. 얼마 루트 알파랑 얼마 루트 베타 네 개 중에 두 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세트로 가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여기서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얘기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면 이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뭐 루트 알파랑 마이너스 루트 베타 이렇게 조합될 수는 없어. 반드시 두 개 같이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요거 알파 베타가 뭔지 확정이 안 된 거니까요. 요 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거 요 놈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그런 생각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알파 베타가 가져야 할 덕목이 뭘까? 그런 생각 하시면 되는 거야. 요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려면 알파는 어때야 돼? 얼마 루트 알파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려면 알파는 어때야 하냐고. 쉬운 질문까지 대답을 바라보라 안 하지? 얼마 루트 알파가 서로 다른 두 실수이려면 알파가 어때야 하냐고. 뭐? 왜 갑자기 바뀌는 0이면 뿔만 없어지는데 0보다 커야 됩니다. 알파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이려면요 베타는 어때야 돼요? 뭐 정하면 되는 거죠. 뭐? 그냥 쫄아가지고 그래. 내가 뭐
네가 뭐 틀린다고 뭐 내가 뭐 손찌검을 한번 했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막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정보를 이제 여기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런 뜻인 거죠. 두 근의 부호가 다를 조건은 암기사항이거든. 뭐 쓰는 거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뭐 쓰라 했어? 뭐 쓰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어?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것도 머리에 안 새기면 어쩌자는 거야. 이건 실전 개념이니? 뭐야? 진짜 두 근의 곱이 음이다만 쓰면 됩니다. 여기서 두 근의 곱은 얘잖아요. 얘가 음이다. 만 쓰면 답이에요. 마이너스 5K가 5K 플러스 10이 두 근의 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10이 음이다. 이거 쓰면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근의 분리까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실근의 부호이기 때문에. 실근의 부호는 둘 다 양, 둘 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그 세 가지가 기본적인 꼴인데 둘 다 양과 둘 다 음일 때는 식을 3개 쓰는 거고 둘 다 두 개의 부호가 다를 때 하나 쓴다. 그 하나가 곱입니다. 그거야. 외우기 어려워. 좀 외워.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거죠. 보기차식을 주고 내근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면은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 내신에 거의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사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18번 할게요. 돌려서 아니 가다 화장실 어디 문 열고 저기 우회전한 밥이 있어. 그동안 화장실 한 번도 안 썼어? 이유수에서? 네. 아 그래. 18번 할게요. 조명이 몰라서. 요거는 거기 제목처럼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입니다.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을 다 풀어야 돼. 풀어서 두 혹은 알파 베타의 정체를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그 식을 계산하든지 하는 거지. 개수가 대칭인 4차식의 인수분해 배운 적 있잖아. 인수분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x제곱으로 묶어내서 x 플러스 x분의 1이라든지 x 마이너스 x분의 1에 대한 2차식을 바꾼 다음에 하는 거였는데 얘는 어차피 방정식이기 때문에 묶어내지 마시고 그냥 x제곱으로 나누면 됩니다. x제곱으로 나눠서 식을 처리할 수 있게끔 바꾼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x4차는 제곱이 되고요. x3차는 1차가 될 거고 2차는 상수가 될 거고 1차는 마이너스 x분의 어쩌고가 될 거고 2차 상수는 x제곱분의 상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하나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마이너스로 묶는다면 x 플러스 x분의 1이 생기니까 여기 이거를 x 플러스 x분의 1에 대한 2차식으로 취급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하고 근데 요거 두 개만으로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있는 5 중에 2를 데리고 와야 하는 거죠. 여기다가 더하기 2를 여기다가 빼기 2를 해야 괜찮은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4에 x 플러스 x분의 1 요거 하고 나면은 3 남죠? 여기 됩니다. 그럼 뭐 바로 인수분해가 보이지 않습니까? 해서 x 플러스 x분의 1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1, 1인 거고 여기는 1, 3, 여기 빼기 빼기거든요. 그 윗줄은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1이 0이 되는 얘기고 아래줄은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3은 0이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고 싶은 입장이니까 x배까지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식은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이 식은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죠. 이 두 개 중에 문제에서 말하는 허근이 등장하는 식이 있다. 그런 뜻인 거고. 근데 이 식의 판별식은 암산을 해. 음수지 얘가 허근 나오는 거야. 이 식의 판별식은 양수거든요. 얘는 실근 나오는 거예요.
요게 허근 나오는 식이고 그 유명한 오메가를 그냥 갖는 거죠. 요게 실근 나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 베타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구나 라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세제곱 어쩌고 이런 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은 오메가 관련된 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6개의 식을 만들어서 가져올라 했지. 전부 다 얘기한 거라고. 복습을 안 하기 때문에 다 날아간 거야 지금 머릿속에서. 여기다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오메가 바를 언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로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한다. 그리고 알파 플러스를 곱한다.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베타도 대입한다. 알파 베타는 켤레 관계다. 베타 삼승도 당연히 마이너스 1이고요. 근과 계수의 광도 정보일 수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1이고 그럼 이제 과거는 다 잊으시고요. 이 6개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파 상승은 마이너스 1 구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뒤에 달려있는 분수식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냥 통분하면 되는 거지 뭐. 분모는 바로 전개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4 더하기 알파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되고요. 분자는 원래 1이었으니까 분모에 있던 식 두 개 더하면 되거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여기 요 두 개만 쓰면 답이 나오는 거죠. 얘도 1이고 얘도 1이잖아. 7이고요. 얘가 1이고 그 5네. 뒤에 있는 분수식은 7번에 얻었습니다.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 1이고 답은 2번. 그 다음 21번 2명. 사차방 그것의 두근이 1과 마이너스 2일 때 나머지 두근의 곱을 구해라. 이거는 뭐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강 나눠 드렸으니까 그냥 내 맘대로 풀어볼게요. 인수분해 하듯이 풀어보겠습니다. 2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빼기 x. 근데 그냥 a, b를 그냥 구하고 싶으면은 1 넣고 1 넣어서 0이고 마이너스 2 넣어서 0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a, b를 찾은 다음에 그 1 넣어서 0이고 마이너스 2 넣어서 0이라는 게 이미 정보로 주어져 있으니까 조립주법을 때리게 되면은 나머지 2차식의 정체가 튀어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듯이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기 편할 대로 하시면 돼요. 더하기 A.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식을 인수분해 하면은 x 빼기 1, x 더하기 2라는 인수를 가질 거니까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두 개는 곱할 거예요. 그래서 2차 곱하기 2차로 바꾸겠다 그런 뜻입니다. x 제곱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x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를 쓰겠다고 받고, 그럼 이제 나머지 2차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 4차 함계수 2니까 2차 함계수 2겠죠. 2x 제곱 써주시고 그 다음에 1차 함계수는 뭐랬고 상수항 이쪽은 a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2니까 이쪽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2분의 a일 수밖에 없습니다. 1차항도 대충 생각해보면은 나타낼 수 있어요. 뭐로? A, B를 가지고 다른 문자를 도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A, B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충 생각해보면 대충 생각해보면 1차항의 개수 가지고 알아볼게. 1차항의 개수가 미수가 아니니까 1차항의 좌우변의 1차항의 개수를 비교해서
여기 들어갈 수 또는 문자를 찾겠다는 뜻입니다. 이쪽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이쪽에서 1차를 만들려면은 1차 상수를 뽑는 케이스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뽑아서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뽑아서 마이너스 2분의 1란 말이야.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과 같다 그런 뜻인 거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1이라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잠깐만. 여기 뭐가 있는 거지? 오케이. 네모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네모 그리고 이렇게 고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마이너스 1과 같다. 요 과정을 거쳐서 네모를 알아낼 수가 있다고요. 마이너스 다 했으니까 플러스 바꿀게. 이렇게 해서 얘를 넘긴 다음에 1 나오면 되는 거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 나머지 지금 1차항이랑 상수항이랑 최고차항만 좌우변이 똑같은 상태니까 아직 안 써먹은 게 3차와 2차이기 때문에 3차, 2차 계수 비교를 통해서 A, B에 대한 식 만들어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귀찮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놓고 그냥 여기에다가 1 넣어서 0, 마이너스 2 넣어서 0 해서 A를 찾은 다음에 어차피 지금 이 식 찾는 거지. 이 식이 궁금한 거거든. 근데 이 식은 또 B가 들어있지도 않아. A만 알아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도 돼. 나머지 두 분의 곱이니까 결국 얘 고라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2 고라는 거거든요. 아니다. 여기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2 고라는 거예요. 나머지 두 근의 곱은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생각해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A만 딱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전개해가지고 계수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다가 1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해서 A를 찾는 게 더 빠르다 라고 판단하고 하시면 됩니다. 1 넣을게요. 그러면 A가 두 개죠. 2A 더하기 B 2 빼기 1이니까 1 이게 0이고 마이너스 1 넣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8A가 되죠? 계산은 마이너스 7A고요. 그 다음에 4B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32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2 34 됐습니다. 위의 식을 4배하면 되겠죠? 뺄게요. 나는 A만 궁금한 사람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5A 플러스 30은 0이라서 A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럼 찾은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답은 마이너스 2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양한 전략이 있다고 인수 정리를 써도 되고 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해도 되고 그 두 개를 섞어서 풀었습니다. 그러고 쭉 하나씩 한 명씩 모으네. 일단 시간 남 할게요. 35번. 벌써 1시간 가량 소모 중이라서 보겠습니다. 상황을. 우리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이거 끝내고 싶어서 진도를 조금 빨리 내고 싶거든요. 내신 대비는 9월 12일 시작이라서 그 전에 끝내고 싶거든. 그럼 지금 남은 시간이 한 달 가량이란 말이죠. 35번 1차항의 계수가 1인 3차식 fx가 그렇다. 그럼 이제 그것도 그 세 함수 값이 같다는 걸 보는 순간 인수 정리를 써먹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같은지 안 나와 있지. 그럼 네가 알아서 K로 두라고 했어. 그렇게 한 다음에 F-2-K는 0, F1 K는 0, F3 빼기 K는 0 이렇게 바꿔했어요. 그럼 얘네들을 일반화시키면은 Fx 빼기 K라는 식이고 이 식을 0 만드는 게 마이너스 2랑 1이랑 3이니까 인수정리에 따라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3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식을 했으니까 다 찾은 거예요. k만 찾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다음 문장에서 fx는 0의 항등이 2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f2가 0이라죠. 이거 f2가 0이라는 걸 활용해서 k까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x 2를 대입하면은 얘는 0을 바꾸시고 얘는 그대로 써야 돼요. 마이너스 k는 여기다가도 1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4고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4네요. 그래서 k는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fx는 넘길게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렇게 완벽하게 구했고 항근이 x는 1일 때 나머지 두 분의 제곱의 합을 구해라. 그런 문제구나. 아하. 그러면 전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개할게요. x를 뽑으면은 x 3승. x를 두 개 뽑으면 얘를 더한 게 개수일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입니다. x를 한 개 뽑으면은 두 개씩 뽑아서 곱한 게 개수일 거거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고요. 이렇게 해서 3이고요. 현재까지 1이고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이니까 1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5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만 뽑은 거니까 6인데 여기 4가 있으니까 10인 거지. 그럼 여기서 잠깐만 는영 쓰시고요. 요거의 세근이 2 알파 베타가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요거를 x 빼기 2로 한번 나눈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세 근의 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고 요 두 놈의 합과금만 찾을 수 있어요. 이 세 개를 다 더해봐요. 그게 개수를 보시면 2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 곱해봐요. 이 세 개를 다 곱하면 여기서 3차항과 상수항 비를 보시면 마이너스 10이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잖아. 부호가 다른 관계에 있는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5라는 말은 하나는 루트 5, 하나는 마이너스 5라는 뜻이에요. 알파는 루트 5,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5. 그것들의 제곱의 합이니까 답은 2번.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갈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인수 정리가 컨셉이네. 36번도 그렇죠?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인데 그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니까 못하네 못하. 거기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다 p다 p, f가 아니고 p1은 마이너스 1, p3도 마이너스 1, p4도 마이너스 1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데리고 와가지고 p1 더하기 1, p3 더하기 1, p4 더하기 1 만들어서 그거는 0을 만족하니까 일반적인 거는 px 더하기 1인 거고 px 더하기 1은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4 그렇게. 그러면 px 구해진 거잖아. 모든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를 이용해서 찾으면 되는 거고 두 명이 모르기 때문에 풀어드려야 하지만 상수 여기가 똑같은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었어요. 넘어가서 이제 42번이구나. 마지막 질문. 그러면은 한 명 모르는 거 몇 문제? 한 명 모르는 것 중에 좀 퀄리티 높은 거 내가 골라가지고 좀 더 풀어드린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42번 4차 방정식의 항근이 1 플러스 i인데 실수 AB라는 말이 있으니까 혈례근 개념에 의해서 1 마이너스 i까지 동작을 잡는다. 그런 생각을 하시라고 했어요. 요거야말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것 같은데. 42번 x 4제곱 빼기 4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곱하기 ax 더하기 b는 뭐와 같냐면 1뿔마 i를 근으로 받는 2차식 곱하기 또 다른 2차식과 같다. 그 생각하시라고요. 1뿔마 i의 합은 2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x 쓰시면 되고요. 1뿔마 i의 곱은 2기 때문에 상수항도 2인 거예요. 요거 곱하기 또 다른 2차식이 이 식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식의 2차항의 개수도 1이겠죠. x제곱 쓰시고요. 1차항의 개수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모 x라고 하면은 3차항의 개수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3차를 만들려면은 이렇게랑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렇게는 네모고 이렇게는 마이너스 2니까 네모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네모는 마이너스 2인 겁니다. 상수항도 알 수 있다요. 세모 2차항의 개수가 4라서 상수항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차항을 만들려면 2차랑 상수 그럼 세모죠. 1차랑 1차 그럼 4죠. 상수랑 2차 이란 말이야. 그럼 세모 더하기 6인데 세모 더하기 6이 4기 때문에 세모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끝. 그럼 이제 A는 요 우변의 1차항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건데 요래요래 뽑아서 4 요래요래 뽑아서 마사 N 0인 거고 B는 너무 쉽죠? 마사 요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답은 1번 33, 34 누가 이 유형을 몰라가지고 막 던진 것 같은데 하나 풀어드릴게요. 34번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주고 각각의 1을 더한 것을 세근으로 갖는 3차 방을 작성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답을 쓰면 됩니다. x 세제곱 빼기 여기다가는 세근의 합을 쓰면 되고요. 더하기 여기다가는 두 개씩 곱한 것을 합을 쓰면 되고 빼기 여기다가는 셋 다 곱한 걸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것의 합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곱한 걸 전개했다고 치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1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를 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알파 베타를 바꿔 가시면 되거든요. 돌고 돌게 베타 감마 1도 있을 거고 감마 알파 1도 있는 거죠. 요거를 다 처리한 게 1차항 개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세근의 곱이 들어갈 자리니까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요. 요 놈은 0이다. 달아줘야 되는 단어였어요. 방정식이기 때문에 는 0 안 달면 틀립니다. 오답입니다. 오답. 그럼 이제 이 각각의 값들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시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원래 주어진 식의 개수를 보시면 되죠. 개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는 겁니다. 그럼 없네. x 세제곱 2차항 없어요. 1차항은 요 부분을 처리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두 개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의 두 배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3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한 게 마이너스 3이고요. 요거도 개수 원래 주어진 방정식의 개수를 보시면 1이다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1 빼기 3에서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다 전개해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도 있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도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도 있고 1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어진 3차 방정식에서 다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식을 변형을 시켜도 돼. 어떻게 변형을 시키느냐? 요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됩니다. 플러스 얘네들한테 다 마이너스를 주고 예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식은 어떤 의미냐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의 x 자리에 마이너스 넣은 건데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의 정체는 알파, 베타를 세입고 들어가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의 그 3차식을 의미하는 거야. 그 3차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재빠르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문제에서 주어진 그게 바로 그 3차식인 거예요. 그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1 나오네. 요 값의 정체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더 백을 하면서 볼까? 31번 한 명이 모른다 했는데 알파 2알파 베타 알파 2알파 베타로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 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유형 6번에서 24, 26, 27 요게 한 명씩 모르는 질문인데 이게 3차 방정식의 근의 정보를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찾는 스타일이구나.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하긴 한데 엄청 중요하긴 하니까 세 문제 중에 하나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중근 나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24번 볼게요. 정석의 기본 문제랑 유지에서 이미 했던 거예요. 그때도 중요하다고 했고 내신 빈출이라고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한 번 얘기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뜻이겠지. 3차 방이 중근을 갖는다. x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kx 플러스 2k는 방이 중근을 만든다. 근데 중근의 종류는 몇 가지? 3차 방정식이니까 중근은 몇 종류야? 아니 가르쳐줬으면 머리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중근은 몇 종류야? 아니 뭐 자꾸 표정으로 얘기하는 사람 어쩌라는 거야? 아니 뭐 말을 해야 들을 거 아니야. 어떻게 일일이 표정을 내가 다 봅니까? 두 종류 3중근 또는 2중근인데 이게 3중근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이게 3중근일 수 없는 이유 맞아요. x제곱항이 없기 때문에 3중근일 수가 없어요. x제곱항이 없으면 x항까지 없으면 되거든. 상수항도 없으면 돼. 그러면 3중근이 0을 가질 수 있어. 근데 이게 0이면 k가 얼마야? 0인 거고 이게 0이면 k가 얼마지? 두 개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다 없앨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3중일 수가 없어. 식의 구성상.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중근의 의미는 이중근이다 라고 확정시킨 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얘가 이중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미정계수가 들어있어도 쫄지 말고 인수분해가 한 번은 되니까 인수분 하나 했고 미정계수가 들어있는 거 인수분해하는 게 더 쉽다 그랬어요. 미정계수만 제거하면 되니까 여기 2K 여기 2K가 당연히 X는 1입니다. 1 볼 것도 없어요. 넣어 볼 것도 없고 그냥 바로 가시면 돼요.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x는 1이라는 근이 하나 나온 거고 x제곱 더하기 x 빼기 2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두 개가 더 나오는 건데 이 세 개를 통틀어서 이중근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요 놈도 이중근일 수가 있는 거고 요 놈에서 이중근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요 놈에서 이중근이 나온다는 말은 이 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뜻이야. 그럼 판별식은 0 쓰면 되는데 얘는 그냥 너무 잘 보이잖아요. 1, 1이면 뭐예요? 1, 1이면 뭐야? 완전 제곱식이에요. 4분의 1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인수되는 거야?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거든? 그러니까 중근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뜻인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중근과 1이라는 안중근, 중근이 아니라 난 안중근이라 그래. 1이라는 안중근 이렇게 갖는 구조고 아니면 1이 중근이고 뭐 1과 다른 어떤 놈이 안중근인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두 개로 갈라서 생각하시면 돼요. 중근이 1일 때와 이렇게 하죠. 중근이 1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돼. 중근이 1일 때는 요 놈도 1을 갖는 뜻이니까 x 1대 1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2 빼기 2k는 0이라서 k는 1인 거고요. 중근이 1이 아니란 말은 여기서만 중근 갖는 뜻이기 때문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서 마이너스 2k가 4분의 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구하셔야 한다고. 근데 개념이 약한 친구들은 중근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만 중근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찾아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만 나와도 합이라고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막 정당화하면서 하나만 나오면 합이라고 묻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23번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23번은 근으는 문제인데 한 명만 모른다고 해서 약간 의아한데 말이죠. 3차 방정식의 한근이 알파인데 기은, 니은, 디귿에서 알파에다가 어떤 조치를 취한 거지. 마이너스 1배 한 것도 있고 뒤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개수의 위치나 구성이 좀 달라진 형태의 3차 방정식의 근이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거는 알파를 3차 방정식에 대입한 식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알파 상승 빼기 B알파 제곱 더하기 C알파 빼기 D는 0. 요 식이 만들어지느냐만 보시는 거예요. 요 식. 요 식이 만들어지면 능력이 되는 거고 요 식이 안 만들어지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친 거야. 기억. 그럼 어쩌라는 얘기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서 요 식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알파 세제곱 플러스 b 알파 제곱 마이너스 c 알파 플러스 d인데 이 식은 이 식과 다릅니다만 마이너스 1배 했을 뿐이니까 0에다가 마이너스 1배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0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은 잘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마이너스 알파 분의 1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 3승분의 d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c 마이너스 알파분의 b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통분하시면 돼요. 통분. 알파 3승분해로 통분을 하시면은 요게 a 알파 3승이 되죠. 요게 마이너스 b 알파 제곱이 되겠죠. 요게 플러스 c 알파 될 거고요. 요게 마이너스 d 요렇게 될 겁니다. 이 식이 이 식이니까 분자가 0이면 0인 거지. 그래서 맞는 겁니다. 디귿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나머지들을 확인하는 건데 근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x에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x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조건식이 튀어나오면 참인 거고 튀어나오지 않으면 한 군데라도 다르면 거짓이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하고 연습 문제도 한 문제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고 진도를 나갈 겁니다. 한 달 만에 남은 거 끝낼 수 있냐고 의문을 가진다면은 그 맨 뒤에 두 단원 행렬 같은 경우는 뭐 여차하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다 치면 한 타임이 끝나거든. 두 단원이 너무 시시한 내용만 들어.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연습 문제 11-18번 숙제로 냈더만 분명히 모른다 해가지고 풀어드려요. 갑니다. 연습 문제 11-18번. 그 긴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xy가 존재할 때 실수 k의 최대값과 이때 xy를 구해라. 그런 문제인데 뭐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xy항도 있어가지고 3개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3개 항의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는 건지 갈피를 못 잡겠으니까 그냥 판별식으로 처리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 x를 먼저 써먹겠습니다. 실수 x를 먼저 써먹겠다는 말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1차는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상수입니다. 5y 제곱부터 적으세요. 플러스 3y 플러스 k 그리고 이제 우변에 있는 4분의 10까지 데리고 와야 되겠지? 마이너스 4분의 11은 요게 실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로 x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4가 있기 때문에 4분의 d로 갑시다. 그럼 이제 2의 제곱이니까 4 2y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c인데 a가 4네요. 4를 쓰고 얘네들이 다 c인 거죠. 5y 제곱 3y k 마이너스 4분의 11 요 놈이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뜻입니다. 4 날릴게요. 그러고 전개 정리할 겁니다. 동요항이 많이 있어요. 4y 제곱 빼기 5y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 제곱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은 여기서 4y 빼기 3y가 y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서 1 빼기 k 그럼 1 더하기 4분의 11이니까 4분의 15 이게 0 이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차항의 마이너스 1이 당연히 거슬리니까요. 마이너스 1을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실수 y를 적용시키는데 여기 이 타이밍에 요 앞에다가 실수 y 실수 y에 대해서 이렇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y에 대한 2차식이 나와있기 때문에 실수의 대표적인 성질이 제곱이 0 이상이다라는 거니까 y에 대한 2차식과 1차식을 가지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제거하고 싶으면은 이 두 개가 다 들어있는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4분의 1만 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4분의 1을 더해야 되니까 여기서 4분의 1을 빼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 이 식은 마이너스 4로 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y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게 보통 흘러가는 것과는 약간 다르네. 그래서 모르는 거구나.
y-2분의 1의 제곱 요거랑 요거랑 4분의 1 합쳐서요. 그럼 남는 게 k 마이너스 4 이게 0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 두 개를 넘기면 작거나 같다 k의 범위를 찾는 거지. 지금 k의 주니까 다시 할게요. k로 정리할게요. k는 작거나 같다 4 빼기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보자. 근데 얘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의 값이에요. 그죠? 0 이상의 값을 뺐으니까 0 이하의 값이고 0 이하의 값에다가 4를 더했으니까 전체는 4 이하의 값이에요.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래서 K는 4 이하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K의 최대값은 4다 그런 말씀이고, 그럼 이 식이 4가 된다는 뜻인데 그러려면 이게 0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y는 2분의 1이죠. 그럼 이제 그때 x까지 구해야 되는데 그때 x는 지금 요 두 개 찾은 거를 여기 원래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x에 대한 완전제수도 만들었거든. 그렇게 해서 그때 x 값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요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저 결과를 대입하면요 4x 제곱 빼기 요게 마이너스 8x 되거든. 그러면 그 뒤에 거 안 구해도 돼. 왜냐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요거 얘는 뭐의 완전 제곱이냐? x 빼기 1의 제곱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x는 1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시면 되겠습니다. 진도를 나갈 거예요. 조금 나갔다가 나가보시게 진도를. 모델할 차례지. 오메가 할 차례죠. 그래서 오메가 전에서 숙제를 끊었던 건데 178조가 차례입니다. 정석 책 기준으로, 정석 노트 기준으로는 12단원의 기본 문제 12-5번, 유제 12-6번 다음에 있는 기본 문제 12-5번 찾으시면 돼요. 여기 문제 보시다시피 오메가가 나와 있죠. 오메가가 그 복소수에서도 나왔는데 복소수에서는 2차 방정식의 허근이다. 허근이라는 말도 없었지. 그냥 이 어떻게 나왔었지? 그냥 이거 줬지. 오메가의 모양을. 오메가는 2분의 뿔마 1 뿔마 루트 3i 이렇게요. 여기 뿔마 중에 하나 선택, 뿔마 중에 하나 선택 해가지고 오메가를 하나 주고, 저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알아서 작성을 한 다음에 세제곱해서 1이다 혹은 마이너스 1까지 간 다음에 그래가지고 노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얘는 3차 방정식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x 세제곱은 1이다? 거기에서 출발을 시킬 수 있는 거라서 또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 오늘 워크북 과제 질문 처리할 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6개 관계식을 조건을 갖고 논다 그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푸시면 돼요. 기본 문제 12-5번 문제가 이렇습니다. x 세제곱 빼기 1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실근은 1이다 뻔히 보이는데 나머지 두 개가 허근이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다. 실제로 오메가라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은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요게 허근을 가지는 거라서 이놈의 두 분 중에 하나가 오메가다. 그럼 당연히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은 편례근 개념에 따라서 오메가 바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고, 여기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그리고 오메가 바도 여기 넣을 수 있겠죠?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여기고 여기다가 넣을 수 있어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여기고 근각의 수형을 쓸 수 있어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인 거죠. 두근의 곱은 1인 거죠. 항상 6개. 복수수에서는 6개까지 안 써도 돼요. 2개만 쓰면 돼, 2개. 요거 2개. 복수수에서 요거 2개만 쓰면 되고 3차 방정식까지 왔기 때문에 저거 2개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6개. 그러면은 못 풀고 싶어도 못 풀 수가 없다. 다음 두 문제를 A 오메가 더하기 B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2차 이상이 보이면은 요런 조건을 활용해서 차수를 떨고요. 그런 뜻입니다. 1번 1 빼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빼기 오메가 6제곱 더하기 대레네 더하기 오메가 100제곱 항이 몇 개예요? 항이 몇 개라서 땡땡땡을 쓴 걸까? 네? 51개라고? 그렇습니다. 51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땡땡땡이 필요한 거죠. 51개 항의 합을 구해라 그런 얘기인데 얘는 일단 가만히 두고 제곱은 맨 마지막에 정리하시면 돼요. 4차 이런 애들은 당연히 이거 오메가 세제곱의 1임을 이용해서 바꾸셔야 돼. 그러면 1 빼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얘는 빼기 1. 그 다음은 더하기 오메가 8승이었을 거거든. 그럼 더하기 오메가 제곱. 그 다음은 빼기 오메가 10승이었을 거거든. 그럼 빼기 오메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져요. 결국 6개 연달아 더하면 0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출발이 얘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6개를 연달아 더해도 원자가 0이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이 항의 개수가 51개를 했잖아요. 아까 51개를 했잖아요. 맨 뒤에 걸 남기지 말고 맨 앞에 걸 남겨도 되거든. 어디에서 숫자가 상관없겠습니까? 그래서 51을 6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얼마야? 3이잖아. 51을 6으로 나눈 나머지는 3이잖아. 뒤에 3개를 남기지 말고 앞에 3개를 남깁니다. 요 3개. 뒤에 애들은 다 이렇게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 놈만 정리하겠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오메가는 있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요 놈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오메가 제곱 여기 있는 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다니까 바꾸는 끝입니다. 아니면 뭐 마이너스까지 처리하고 싶으면 얘를 그냥 열로 넘기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더하기 1이다. 오메가 더하기 1이랑 오메가 더하기 1을 더하는 거니까 2오메가 더하기 2라고 답을 쓰면 되겠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2번 하하 우리 에이펙스였으면 나만 뒀는데 실패하네. 지울게요. 이거를 쓸 수는 없거든. 내일 오후나 모레 오전에 고쳐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싫겠지만은 나는 정말 싫어요. 2번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100kg가 넘는 사람한테 지금 에어컨 고장이 많이 됩니다.
더 뒤지겠구만. 여기 바가 있습니다. 짝수 거듭제곱에는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항이 9개죠. 이거는 이거 뭐 물어볼 필요가 없죠. 1부터 9까지니까 항이 9개고 홀수 거듭제곱에는 그냥 오메가고요. 짝수 거듭제곱에는 오메가 바가 있다. 그렇죠? 그런 규칙들이 바로 보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지수가 3 이상이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차수를 떨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도 분수인 게 거슬리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분수가 아니게 바로 바꿀 거야.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분수의 상태를 없애고 싶으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이 6개 중에 아무거나를 이용해서 얘 분수 상태를 바꾸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바꾸지 당연히. 그러니까 뭘 이용해서 어떻게 바꾸면 돼? 여기 오메가 하나를 넣어주면 돼요. 여기 오메가 하나를 넣어주면 된다고 여기로. 여기 오메가 하나를 넣어주면 된다고.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제곱이다. 뭐 아하니 그렇게 안 하고 아래 위로 오메가 제곱 해도 돼요. 아래 위로 오메가 제곱 배 오메가 1이니까 분모를 1만든 될 거 아니에요. 아래 위로 오메가 제곱배를 한다. 혹은 여기 있는 오메가 3개 중에 한 개를 넘긴다.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 새끼는 뭐다? 오메가 제곱이다. 이건요? 이것도 분수인 게 싫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얘를 좀 했으면 얘 대답해야지 인간적으로. 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래 위로 오메가 바로 곱하면 될 거 아니야. 분모일 테니까 오메가 바예요. 얘는 뭐예요? 1인 거고. 얘는 뭐예요? 일단 얘는 2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얘는 일단 뭐예요? 오메가 바분의 1인 거고 2단 뭐예요? 오메가 바의 제곱인 거죠. 일단 오메가 바인 이유는 세제곱이 1이니까. 그래서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분수인 게 거슬리기 때문에 아래 위로 오메가 바의 제곱배를 해가지고 얘를 바꾸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오메가 바의 제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뭐 있었어? 오메가 5제곱분의 1 있었겠죠? 그럼 일단 뭐야? 오메가 제곱분의 1일 거야. 아래에 오메가 배 하면 되겠죠. 오메가 배? 그럼 분모 1되니까 오메가랑 같은 거지. 그 다음에 6제곱 1인 거고. 그 다음에 7제곱이 나오는데 7제곱분의 1은 얘랑 같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 세 개가 한 줄 더 있겠구나. 구성에서 끝났으니까. 요건 그냥 이렇게 쓸까? 2배 이렇게 할까? 아니다. 그냥 쓰자.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 플러스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 여기서?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아이씨, 번호 붙이게. 자, 몇 번이고요? 1번. 그렇지. 1번, 3번. 요 세 개 합쳐서 1번. 요 세 개 합쳐서 3번. 이렇게. 아, 내가 이상하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구나. 말이 길어져가지고. 아, 정말. 그래서 다 0입니다. 요거 세 개 합쳐서 요 식이니까 0인 거고요. 요거 세 개 합쳐서 요 식이 0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밖에 안 남았죠? 그죠? 근데 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얘도 없어져야 돼. 오메가 바라는 걸 등장시켜서는 안 돼요. 오메가와 실수부 형태로만 나타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다 변형이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뭐 오메가 바는 그냥 오메가 바 제곱이랑 오메가 바 있으니까 오메가 바 더하기 1의 제곱을 하면 아니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갑자기 또 물어보지도 않는데 먼저 선제적인 대답을 하고 있니?
바꾸는 법을 일단 알아볼 거야. 요 두 개 중에서 성훈이 지금 얘를 먼저 바꾸자고 주장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처음부터 네. 1번, 3번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1번, 3번이 여기 얘네들 처리한 거잖아. 1번, 근데 3번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오메가 바를 그냥 오메가 바 제곱했다가 밀어붙인 다음에 완전제곱 오메가가 제곱에 밀어붙인다고? 하니까 이걸요? 그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 네. 저거를 네. 오메가 바가 더 있으니까 네. 오메가 바 더하기 1의 제곱. 모르겠고요. 무슨 말인지. 그냥 요새 나와서 칠게요. 요새 남은 상태에서 얘를 먼저 처리할게요. 얘를 제곱을. 그러면 그거 제곱만 처리할 필요도 없어. 제곱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여기 1 있는데 여기 제곱을 처리하려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쳐서 1번 공식에 따라 마이너스 오메가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까지 정리가 되느냐?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근데 이 두 개가 뭐 정리가 안 되네. 그래서 그냥 오메가 바도 따로 정리할게요. 오메가 바를 오메가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5번입니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인 거죠. 요 두 개 합친 거는 마이너스 오메가고 색깔로 구분하겠어. 그리고 오메가 바는 5번 공식에 따라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마이너스 2오메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이 다양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성훈이 의견처럼 어떤 루트로 가건 상관없어. 자기한테 먼저 보이는 대로 가면 돼. 난 지금 1번, 3번, 5번만 가지고 처리했지만 2번, 4번, 6번으로 풀 상관없어요. 자기 취향대로 하는 거고, 자기 취향대로 해서 결국엔 여기까지 이끌어내면 장땡이다. 그런 얘기고 6개나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제대로 써라. 이상하게만 안 쓰면 됩니다. 유제까지 하고 싶게. 유제 12-1번 해보세요. 여러분 차례. 내 도움 없이 제발 좀 맞춰봐. 유제 12-7번. 저거랑 다르다. 그자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다 써라 6개. 6개 갖고 놓고 다 일단 세팅해 놓고 그러고 바꿔보세요. 구하라고 하는 식들을. 이제 성훈이 이맘대로 하면 돼. 이 자유야. 자유도가 되게 높은 개념이야. 오메가. 지금 어디 아파? 제수추가 아파 보이는데. 아프면 얘기하세요. 건강이 우선이니까.
왜? 헤매는 친구들이 많다.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거 인수분해 하면은 이건데 여기에다가 오메가 넣으셔야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이런 형 바로 바꿔치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 바인 상태니까 근각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두 분의 합과 곱종부 1이죠. 이렇게 6개를 갖고 놀 계획입니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4제곱 더하기 뭐 이런 식이지? 이렇게 해서 오메가 바의 20승까지 합한 것을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20개 항이 보이고요. 홀수 거듭제곱은 오메가고 짝수 거듭제곱은 오메가 바다 뭐 그런 규칙까지 손쉽게 확인이 돼요. 그럼 뭐 오메가는 그대로 쓰고 오메가 바의 제곱도 일단은 그대로 쓰고요. 이 세제곱 이상들만 요걸로 처리하시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 그 다음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오메가 5제곱은. 그 다음은 오메가 바 6제곱인데 6제곱 1이니까 1 쓰고요. 그러면 요까지 보면은 뭐가 보인다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그게 얘네들의 부호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이 식 자체죠. 그러니까 이 6개를 합친 것은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제곱 하면 1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놈들 반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0을 6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가 2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남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오메가 바의 제곱을 차수를 떨구기 위해 이 줄 보면 되겠죠. 이 줄. 오메가 제곱은 요 두 개를 넘겨서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 빼기 1이다. 근데 이 두 개는 여기 있잖아요. 1이다. 1 빼기 1이다. 0이다. 이런 순서로 정리해 나가시면 된다고요. 시작하자.